바닥에 앉으면 잘 텐데. 우선 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특히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는 그런 탄핵 찬반 집회와 시위가 굉장히 격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서부지법의 폭력 사태는 허용해서는 안 되고 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도 제2의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은 경비병력을 대폭 보강하고 물설틀 없는 그런 경비로 제2의 그런 진입사태라든가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이 경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경찰에 요구합니다. 헌재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병력을 동원하고 최선의 경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재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또 우리 당의 그런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를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최후의, 헌정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지금과 같이 대통령의 권한과 또 의회의 권한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현명하게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양분되어 있는 국민의 여론을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29건의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10건의 탄핵소추를 의결을 해서 지금 현재 10건의 탄핵소추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으로서 이러한 민주당에 의한 탄핵소추권 남용, 즉 의회 독재, 입법 독재를 거론한 만큼, 그리고 그 입법 독재에 해당하는 감사원장이라든가 서울지검장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등등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보다 먼저 접수되어 있는 만큼 최소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심판 일정과 먼저 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재판 일정을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매우 성급하게 일주일에 2번씩 변론기를 잡는 등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보다 먼저 접수된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진행 속도를 늦습니다. 이 입법 독재의 원인이 뭔가가 이 탄핵소추의 남용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결론이 결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지난번에도 와서 모든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일정을 다 밝혀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같은 속도로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그러니까 국회의 민주당에 의한 탄핵소추 사건의 당부, 그 다음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당부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그 국회의 입법 독주가, 민주당에 의한 입법 독재, 입법권의 남용이,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먼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또
탄핵 소추 사건의 결론이 나야 결국은 국민을 통합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헌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찾아와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면에는 문영배 소장 대행에 편향된 그런 가치관에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그리고요, 문영배 소장 자신이 평상시에 헌재 관계자들에게 정치평론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를 많이 하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이재명 대표의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상가에 방문 다녀온 것을 자랑삼아 이 헌재 관계자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소장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의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만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다 그런다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나머지 국무총리라든가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실질적인 탄핵소추를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와 그렇게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재판의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문영배 소장은 최소한 기피를 해야 된다. 재판 기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영배 소장이 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된다. 할 의무가 있다. 왜? 헌재의 명예를 위해서, 헌재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명백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을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아닙니까? 실질적인 탄핵소추인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수십 년간의 그런 친분관계, 친구 같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저는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소장 대행을 만날 수 있다면 이걸 직접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었던 것이고, 만약 만나지 못한다면 사무처장을 통해서 대리 답변을 들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헌재에 촉구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의 속도에 맞추어서 먼저 탄핵 소추된 장관들에 대한 사건도 아주 같은 시간대로 진행을 해달라.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이전에 먼저 접수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그 남용된 탄핵 소추권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요구를 하고, 두 번째로 문영배 대행의 이재명 대표와의 그 친분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만약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할 거면은 이거는 재판, 재청 내지 기피 사유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말씀하셨던 결론 내용에 대해서 좀 당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헌법 탄핵 심판이나 수사나 재판에 관해서는 대통령 개인의 그런 방어권 차원에서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당의 입장이 없습니다. 예.